안녕하세요. 율곡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농구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영역형 경쟁인 농구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져간 교과서 224페이지를 펴도록 합니다. 자, 농구란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의 선수들이 상대 팀의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승패를 겨루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자, 일전에 선생님은 제한된 시간 안에 득점을 더 많이 올리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농구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224페이지 왼쪽 위에를 보면 농구공을 들고 있는 선수가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선수 앞에 보이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5라는 숫자가 보이죠. 자, 이처럼 선수들의 유니폼 앞과 뒤에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뒤에 있는 번호를 등번호 또는 백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선생님이 포지션의 번호가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를 통상 1번, 슈팅 가드를 2번, 스몰 포워드를 3번, 파워 포워드를 4번, 센터를 5번이라고 지칭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번호와 포지션 번호가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 가드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수가 그 선수의 등 넘버가 1번일 경우에는 백 넘버와 포지션 넘버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구의 특성입니다. 농구는 주로가 아니고 손으로만 공을 다루는 운동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 자, 농구는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듯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다른 영역형 경쟁의 종목과 다르게 좁은 코트에서 격렬하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름으로 판단력과 예측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농구의 역사입니다. 자, 농구는 1891년 미국인 네이스미스가 겨울철 실내 스포츠로 창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 미국인 선교사 질렛이 처음 소개를 했고, 이 질렛이라는 사람은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습니다. 1946년 미국 프로농구협회가 창설이 되었고 1976년에 3점슛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7년 프로리그가 시작이 되었고 이 전까지는 농구 대잔치라는 명칭으로 농구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남녀가 동반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때 선생님 기억으로는 200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26페이지로 넘어가서 패스와 캐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와 캐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동료가 받기 편한 위치로 패스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캐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전에 설명했듯이 패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 체스트 패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체스트 패스라는 것은 가슴 위치에서 양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패스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캐치의 경우 여러분들 캐치할 때 손가락을 가장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반드시 펴서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버헤드 패스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자, 오버헤드 패스는 머리 위에서 던진다고 해서 오버헤드 패스라고 부르며 신장이 자, 키가 작은 선수나 학생에게 사용하면 효율적인 패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운드 패스입니다. 바운드 패스는 마찬가지로 양손 또는 한 손으로 패스할 수 있고, 자, 체스트 패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스 3가지 알아봤는데, 첫 번째 체스트 패스, 두 번째 오버헤드, 세 번째 바운드 패스였습니다. 자, 요거 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나 더 설명한 패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겠죠? 바로 자, 베이스볼 패스입니다. 베이스볼 패스. 자, 베이스볼 패스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자, 속공. 다시. 자, 우리 팀이 리바운드를 한 이후에 속공을 할 때 전방에 있는 우리 편에게 신속하게 패스를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 패스까지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슛입니다. 슛. 여러분들 교과서 227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슛은 발 득점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공격 기술로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공이 날아가도록 공을 넣도록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3가지 기본 기능 슛, 패스, 드리블 중에서 슛이 가장 중요한 기본 기능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트 슛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트 슛은 골대를 향해 선 뒤 제자리에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슛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트 슛의 방법에는 자, 원핸드와 투핸드 슛이 있는데, 보통 근력이 좋고 힘이 좋은 남학생이나 남자 선수들은 원핸드 슛을 사용하고, 근력이 약하고 힘이 약한 여학생들이나 선수들은 투핸드 슛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자, 원핸드 슛을 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세트 슛은 오프라인 주간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업 슛입니다. 레이업 슛은 슛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슛이라고 볼 수 있고, 주로 속공이나 돌파를 했을 때 사용하는 슛으로서 골대를 향해 달려가서 림에 최대한 가까이 뛰어올라 살며시 놓고 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자, 최대한 가까이 뛰어올라 공을 살포시 놓고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골대를 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이 백보드입니다. 백보드. 자, 백보드 안에 다시 조그만한 네모가 있고 그 앞쪽에 눈곱 골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손 잡이가 레이업을 할 경우 공을 맞추는 위치, 레이업에서 공을 놓고 오는 위치는 바로 다시 자, 백보드가 있고 안에 조그마한 다시 사각형이 있고 골대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 잡이의 경우 오른손 레이업을 할 때 바로 이 지점에 공을 맞춰야지만 레이업이 들어가고, 왼손 잡이의 경우에는 자, 바로 이 지점에 공을 맞춰야지만 레이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에 따른 원리인데, 이 부분은 오프라인 주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리블입니다. 드리블로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228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드리블은 패스나 슛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술로 항상 주위를 살피며 드리블한다.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며 드리블을 한다. 자, 농구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고 5명이서 하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의 선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책을 보면 높은 드리블과 낮은 드리블, 그리고 전후 드리블과
좌우 드리블로 되어 있는데 낮은 드리블, 중요한 건 낮은 드리블입니다. 공격자가 드리블을 할 때 수비자보다 자세가 높거나 무게중심이 위에 위치하면 공을 빼앗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을 스틸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공격자는 반드시 수비자보다 자세가 낮고 무게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드리블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후 드리블과 좌우 드리블은 수비수를 제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공을 앞뒤 좌우로 밀듯이 바운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을 보지 않고 드리블을 할 수 있을 때 이 전후 드리블과 좌우 드리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풋워크입니다. 풋워크. 풋워크는 여러분들 교과서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풋워크의 정의 보겠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기술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볼 키핑 자세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풋워크에는 이제 스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점프 스텝, 두 번째가 스트라이드 스텝입니다. 자, 점프 스텝과 스트라이드 스텝 두 가지 모두 공중에서 공을 받아서 착지하는 스텝입니다. 자, 점프 스텝 같은 경우는 두 발로 동시에 착지하는 방법이고 스트라이드 스텝은 한 발씩 한 발씩 착지하는 방법으로서 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 발 먼저 닿고 그 다음 발이 닿으면 스트라이드 스텝이고 양발이 동시에 착지하면 점프 스텝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격 전술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30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공격 전술은 상대팀의 수비 형태와 특징에 따라 속공법과 지공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격 전술은 매우 다양하고 공격 전술 역시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속공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을 보면 자유투 경기가 재개될 때 수비 리바운드 또는 가로채기 후 그리고 스로인 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 선수와 빨간색 선수 동일한 팀이란 가정하에 자, 빨간색 선수의 진행 방향은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고 파란색 옷을 입은 선수는 직선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두 선수가 주고받는 패스는 바운드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체스트 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격의 방법이 속공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패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한 번에 공을 찔러주는 아웃렛 패스 또는 베이스볼 패스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공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비 전술입니다. 수비 전술은 여러분 교과서 231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수비 전술은 상대의 공격을 막고 공격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수비 대응을 구사한다. 자, 수비의 방법에는 역시 공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개인 방어 또는 대인 방어가 있고 그 다음에 2-3, 3-2 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박스 1 기타 등등의 수비 전술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 방어. 대인 방어는 농구의 인원은 총 5명, 1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전담하여 수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체력 소모가 많지만 상대팀보다 개인 기술이 뛰어난 경우 효과적인 전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역 방어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먼저 위쪽에 있는 사진. 자, 이 방법은 3-2 지역방어로서 자, 상대적으로 왼쪽, 아래쪽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아래쪽은 2-3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곽슛 근처에 2-3는 2명만 있고 3-2는 3명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팀의 외곽슛을 잘 넣는 선수가 많거나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외곽을 보강하고 반대로 포워드 또는 센터 능력이 좋거나 잘하는 선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사이드 쪽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파울입니다. 파울.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32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약간 논란이 있는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징 부분은 자, 요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푸싱은 손이나 몸으로 상대를 밀 때 해당되는 반칙으로서 심판이 수신호를 잘 보세요. 자, 양손을 편 상태로 미는 신용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홀딩입니다. 홀딩. 자, 상대 선수를 잡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나 유니폼 어느 한쪽을 잡게 되면 홀딩 파울이 부여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블로킹.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억지로 방해할 때라고 되어 있고 두 손을 허리에 댄다. 그래서 슛 동작이나 슛 상황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3점 슛 동작에서는 3개의 자유투, 자, 2점 슛 동작에서는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3점 슛 동작에서 3점 슛이 성공하고 블로킹 파울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유투 하나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자, 차징 부분은 보지 말고 자, 마지막 언스포츠 맨라이크 파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규칙의 정신을 벗어난 매우 심한 파울로 자, 예를 들면 팔꿈치를 휘두르거나 팔꿈치로 적극적으로 상대와 접촉을 일으켰을 때 또한 점프한 선수가 착지한 장소에 급격히 들어가서 접촉을 일으키는 등의 파울로서 자, 여기 분류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언스포츠 맨라이크 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파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고의성이 상당히 짙은 파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런 파울이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파울은 하지가 않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농구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이해하고 뒤에 이제 붙어 있는 학습지를 풀어가면서 본인이 얼만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